진료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던 국가 유공자들의 건강도 점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거리두기를 해온 전공의단체 대표가 의협이 전공의 간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에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의협기획이사의 언론 인터뷰를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임 이사의 발언이 2025년 의대 정원 일부 증원을 수용하겠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대전협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절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협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종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오는 2050년 노인 인구는 2천만 명으로 노인복지에 치중하게 되고 생산 인구가 없어질 거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여고생들을 포함해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난 지 꼭 30년이 됐습니다. 강산군 남한단은 10년이 3번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이 사무치는 유가족들은 이런 사회적 재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으로 붐비던 성수대교가 갑자기 두동강 난 건 지난 1994년 10월 22일 아침 7시 40분쯤 시내버스를 포함해 차량 6대가 속절없이 무너진 교각과 함께 강물로 추락했고 등교하던 무학여고 학생 8명 등 시민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30년, 성수대교 북단 희생자 미령탑 앞에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사고치는 그리움을 달래며 국화꽃을 올렸고 무학여고 학생들도 추모의 시를 전하며 꽃다운 나이 꿈을 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선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뼈저리는 아픔과 가슴속 잊혀지지 않는 한 맺힌 응어리진 성수대교 북단 미령탑에서 32분의 숭고한 희생 앞에 다시는 성수대교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되는 성수대교 사고 원인은 용접 불량과 같은 부실한 유지관리와 대형 차량 통행 단속 소홀 등이 꼽힙니다. 복구공사 뒤 3년 만에 재개통돼 2004년 8차로로 확장된 지금의 성수대교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교각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우리 사회 인재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없었어요. 이 올림픽대로나 강북도로를 가면은 막 슬픔이 쏟아져가지고 진짜 지킬 수 있는 이 생명을 그렇게 그 방식에서 우리가 안전 공감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구나. 서울시는 교량 손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한강교각 22개 가운데 15곳에 구축된 시스템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노린 드론 공격에 또다시 방공망이 뚫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서 전방위 공습에 나섰습니다. 신하를 사망 이후 종전을 압박하는 국제사회 바람과는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마을에 흙먼지가 하늘로 높게 솟구쳐 오릅니다. 헤즈볼라 라드완 부대 의신처로 쓰이는 지하 통로를 파괴하기 위해 100톤이 넘는 폭발물을 동원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간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네타냐후 총리 자택이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13일 북부 군기지에 이어 총리 자택까지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헤즈볼라에 대한 전방위 공습에 나선 겁니다. כל מי שימצא סמוך לאתרים משמשים למימון פעילות הטרור של חיזבאללה נדרש ממנו להתרחק מהם מיד. 하마스 수장 시나르 사망 이후
국제사회 만류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더욱 거침이 없습니다. חיסלנו את רב המרצחים יחיא סנוואר. אמרתי, אנחנו במלחמת התקומה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קדימה עד הסוף. ואני רוצה להגיד לך דבר נוסף, אני גאה בחיילים שלנו, אני גאה במפקדים שלנו.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세 수위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6일 동안 가자 북부 베이트 라이아를 공습해 최소 87명이 숨지고 4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바로 아래 자빌리아 난민촌에서도 최소 33명이 숨졌고 중부 자와이다 난민촌에서도 5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가자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수장을 잃은 하마스도 물러서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자빌리아에 진입한 이스라엘군 탱크를 상대로 로켓포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헤즈볼라가 쏜 것으로 추정되는 160여 발의 로켓으로 공습 경보가 이어지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준비가 담긴 기밀 문서가 유출돼 미국 정부가 경위 조사에 나섰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전면 공격을 중단하는 대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겠다는 조건을 미국에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백악관에 이런 내용의 종전 조건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놓은 조건에는 국경을 넘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고 레바논 영공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자유로운 작전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선을 보름 앞두고 60세 생일을 맞은 해리스 미 부통령이 조지아 흑인 교회를 찾아 최근 지지율을 회복한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한편 맥도날드에서 친서민 행보를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욕설에 저속한 표현으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조지아주 스톤 크레스트의 교회에서 생일 축하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선거 유세 중 환갑을 맞은 해리스 부통령. 이번 대선에 열세를 준 경합주 조지아에서 최근 지지율을 회복한 흑인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호소합니다.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of chaos, fear, and hate, or a country of freedom, compassion, and justice? We, the people, have the power to answer that question. So let us answer, not just through our words, but through our action and with our votes. 주요 경합지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면서 조지아주 교회를 돌며 흑인 기독교 신자들의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미국의 분열과 혐오, 공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Do we have leaders in place who understand that in the face of a stranger, one should see a neighbor? 역시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널드에서 감자튀김을 만들며 유권자에게 다가간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제는 전날 유세에서의 발언.